부자로 가는 풍수 시작.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터가 살면 가문이 흥하고 터가 죽으면 가문도 쇠한다. 이 깊은 풍수격언은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천 년간 우리 선조들이 삶의 지혜로 삼았던 집과 사람의 운명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통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오래된 지혜 속에서 우리가 사는 집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떤 집에 오래 살아야 복이 굴러들어오고 자손대대로 번창할 수 있는지 그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 볼 겁니다. 저 풍수 전문가로서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이야기들은 단순히 옛날 이야기나 미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연의 이치와 인간의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과학적인 원리에 가까운 삶의 철학이자 환경 심리학입니다. 여러분의 집이 과연 발복할 집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런 집을 만들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여러분, 바람은 지나고 물은 머물러야 복이 깃든다는 또 다른 풍수. 명언처럼 우리 집은 단순히 잠만 자고 밥만 먹는 공간이 아닙니다. 이곳은 우리 가족의 건강, 재물, 화목, 그리고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에너지의 흐름, 바로 기운이 모이는 곳입니다. 재물운이 따르지 않고 하는 일마다 꼬여서 풀리지 않는다고요? 혹시 우리 집 터가 문제인 건 아닐까요? 옛 선조들은 집의 터가 맑고 기운이 좋으면 자손이 대대로 잘 되고 그 집안의 복이 끊이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좋은 환경은 자녀를 위한 최고의 투자가 될 수 있다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좋은 터는 입지보다 기운이 먼저다라는 말처럼 외적인 조건 못지않게 집터의 근본적인 기운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풍수는 단순히 미신이 아니라 자연의 기운을 이해하고 이를 인간의 삶에 이롭게 활용하려는 오랜 지혜의 집약체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집이 바로 그 발복할 집일까요? 첫 번째 비결은 바로 현관에 있습니다. 풍수에서 현관은 재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말 그대로 운의 얼굴이자 기운의 통로와 같습니다. 현관이 어둡고 지저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들어오려던 복도 뒷걸음질 치고 좋은 기운은 들어오기도 전에 막혀버립니다. 현관은 항상 밝고 깨끗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물건, 예를 들어 어지럽게 쌓인 신발, 오래된 우산꽂이, 읽지 않는 헌책 등은 바로 치우세요. 대신 집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는 속담처럼 현관이 어수선하면 집안의 기강이 무너져 내리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서와 청결은 좋은 기운을 불러들이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다음은 우리 삶의 필수적인 공간, 바로 부엌입니다. 부엌은 가족의 건강과 직결되는 공간이자 금전운과 재물운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칼의 위치는 정말 중요합니다. 대장장이 집에 식칼이 놀고 미장이 집에 구들장 빠진 게 3년 간다는 속담처럼 중요한 도구가 제자리에 있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뜻이 있습니다. 부엌에서 식칼을 아무렇게나 두면 가족들이 자주 다치거나 재물이 흩어져 금전운이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칼은 반드시 칼꽂이나 칼집에 안전하게 보관하여 흉한 기운을 막아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미신이 아니라 안전과 질서라는 현실적인 부분과도 연결됩니다. 냉장고와 전자레인지의 배치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이 두 가전제품 가까이 두면 화기와 냉기가 충돌하여 가족들의 건강에 좋지 않고 특히 주부의 불필요한 지출을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두 제품을 같은 방향에 설치해야 한다면 그 사이에 작은 관엽 식물을 놓아 충돌하는 기운을 완화하고 조화롭게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단순히 에너지 흐름을 조절하는 것을 넘어 공간에 생기를 불어넣는 역할을 합니다. 거실은 가족 구성원들의 화합과 집안의 전체적인 기운을 주관하는 곳입니다. 이곳의 기운이 좋아야 온 가족이 편안하고 화목할 수 있습니다. 커튼 하나도 아무거나 달면 안 됩니다. 지나치게 화려한 문이나 너무 두꺼운 커튼은 답답함을 유발하고 때로는 소비를 조장하며 재물을 줄어들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신 차분한 색상의 꽃무늬나 밝고 깨끗한 색상의 커튼을 사용해야 집안에 좋은 기운이 맴돌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가득 차게 됩니다. 이는 햇빛을 적절히 받아들이면서도 사생활을 보호하는 균형을 맞추는 것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소파 크기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거실에 비해 지나치게 큰 소파는 공간을 압도하여 사람들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공간의 균형을 깨뜨리면 사람의 마음도 불안정해지기 쉬우니 거실 크기에 적절한 소파를 선택하여 편안하고 안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세요. 너무 작으면 소파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너무 크면 공간을 답답하게 만들어 기의 흐름을 막습니다. 그림 한 점에도 집안의 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실에 인물화나 추상화를 걸어두는 것은 일반적으로 좋은 기운을 얻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인물화는 타인의 시선을 느끼게 할 수 있고 추상화는 난해하여 기운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꽃 그림은 생명력과 아름다움을 상징하며 행운을 불러오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밝고 생기 넘치는 꽃 그림은 집안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습니다. 스탠드도 활용해 보세요. 소파 옆이나 거실 한편에 키가 큰 스탠드를 놓아두면 주변과의 마찰을 예방하고 사회생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합니다. 빛은 어둠을 밝히고 막힌 기운을 뚫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테이블은 어떤 재질이 좋을까요? 유리나 대리석 테이블은 차갑고 음기가 강하므로 자칫 집안의 분위기를 냉랭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뜻한 기운의 나무 소재가 풍수적으로 더 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유리나 대리석 테이블을 사용한다면 따뜻한 색상의 커버나 매트를 사용하여 음의 기운을 중화하고 보완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관엽식물은 풍수 인테리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무엇이든 과하면 좋지 않습니다. 높이가 1m 이상 되는 너무 큰 관엽 식물은 집안의 기운을 압도하여 오히려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적당한 크기의 푸른 식물은 집안의 생기를 불어넣고 공기를 정화하며 좋은 기운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너무 무성하거나 관리가 안 된 식물은 오히려 나쁜 기운을 만들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휴식 공간, 바로 침실입니다. 침실은 어두워야 운이 좋고 재물이 쌓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밝고 환한 침실보다는 적당히 어둡고 아늑한 침실이 숙면을 돕고 재물운을 안정적으로 불러온다고 합니다. 이는 안정과 고요함 속에서 에너지를 축적한다는 풍수적 의미와도 연결됩니다. 침대의 방향, 머리의 방향 등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편안하고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효자의 집에는 방바닥에 대가 나온다는 속담처럼 좋은 기운은 돌고 돌아 결국 복으로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이는 단순히 효를 강조하는 것을 넘어 집안에 좋은 에너지가 가득하면 그 기운이 사람에게 스며들어 긍정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풍수 원칙들은 단순히 집을 꾸미는 방법을 넘어 우리 삶의 태도와 환경을 어떻게 가꿔야 할지에 대한 선조들의 깊은 가르침입니다. 좋은 터는 입지보다 기운이 먼저다라는 말처럼 풍수는 느껴야 비로소 그 힘을 발휘합니다. 오감을 통해 편안하고 긍정적인 기운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집이 발복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알려드린 지혜들을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투자로 가는 풍수 끝.